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서울경제TV 가족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롭게 단장해서 찾아가는 대박 플러스 시즌2 금요일에 상남자 이상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대박 플러스는요, 기법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함께 해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바로 종목 추천이겠죠. 종목 추천까지 확실한 서비스를 해드릴 거니까 곧 따라서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전화는 02-3153-26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겠는데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대박 플러스 시즌2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는 여전히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여전히 진행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약보합권의 움직임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바로 글로벌적인 불확실성, 미국이겠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약보합권으로 끝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환율이겠죠. 환율을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1070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우리가 1070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크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바로 운수장비 업종, 완성차 업종이겠구나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환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원화가 절상되면 절상이 될수록 외국인의 기업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환차익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업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변동성 자체 1070원까지는 매수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면 다음에 환율이 여기에서 좀 더 절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포지션을 유지할 건지도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삼성전자의 AB치 실적 발표겠죠. 영업이익이 바로 1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수치인데요. 미국에는 삼성전자가 없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바로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만큼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여타의 IT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어느 정도 이끌었다고 보시면 좋겠고, 어제는 그냥 반도체 업종이 올랐다면 오늘은 시스템 메모리 쪽에 큰 폭의 상승세가 비롯됐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개별주적인 장세는 좀 더 연출이 된 상태고, 연기금의 매수세는 아직까지도 중형주, 소형주 패턴의 개별주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도체 업종을 보실 때 왜 이렇게 크게 올랐을까? 바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TV 부분은 낮아졌으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IM 사업부,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실적이 연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런 기대감이 앞으로도 장비를 좀 더 수주를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IT,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실적을 좀 더 확인해보자 라는 심리가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시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박스권 매매 기법은 어떻게 될까? 곧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스권 매매 기법. 네, 이상로의 박스권 매매 기법. 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회원 여러분, 박스권 누구나 다 아시는 거죠. 상당히 쉽게 접근하실 수도 있겠고, 우리가 아는 만큼 함정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함정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수익률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는가, 아니면 손절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짧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좀 더 가질 건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 상남자 이상로가 박수권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박수권을 연출을 시킬 때 어떤 가격대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인지를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가족 회원분들과 매매를 했던 그 종목들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수권 매매 기법의 가장 중요한 요점부터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요것만 딱 5가지만 기억을 먼저 하십시오. 자, 글이 많습니다. 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짤막하게 좀 더 집중을 해서 보세요. 아직까지는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하게 생각하고, 세 번째 구체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미련 없이, 다섯 번째는 수익을 즐기자는 거죠. 자, 상당히 쉬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다르게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수급을 보지 않고 선택하는 박수권은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그냥 차트에 나오는 대로만 박수권을 읽을 때는 상당히 함정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수급, 누가 받쳐주느냐, 그리고 누가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누가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왔느냐, 이런 부분 자체도 체크를 하셔야지만 진정한 박수권 하단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겠고요. 두 번째는 특별하게, 특별한 회사의 가치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지지가 될 확률은 50%다. 대신 회사의 가치가 변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유지가 되는지는 바로 특별한 모멘텀이 변했느냐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상단과 하단에 대한 이 정도면 지지가 되겠지, 이 정도면 돌파를 하겠지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좀 더 명확하게 18,700원 아니면 17,500원 이런 식으로 딱 가격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가격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가격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미련 없이, 무슨 말이냐, 지지가 안 나온 종목, 박수권 하단이었는데 지지가 안 나오고 내려간다고 해서 여기를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조건 지지가 되겠지가 아니라, 여기를 내려왔기 때문에 위에서도 지지가 안 됐는데 밑에서만큼 지지가 되겠느냐, 그냥 깨끗하게 미련을 두지 말고 그냥 에이 하면서 손절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 회원분들한테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미련 없이 이 부분은 꼭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기자라는 건데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항상 진지하게 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주식은 진지할수록 끝이 없습니다. 인생이 뭡니까? 예전에 광고를 통해서 아버지가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그렇죠. 주식도 즐기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매수를 할 때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매수를 하는 만큼 수익이 났을 때 아니면 손절일 때도 우리가 즐기면서 한다면 좀 더 높은 수익률, 그리고 좀 더 낮은 손절선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요 5가지 꼭 명심을 하시고요. 한 개씩 우리가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박스권이 이 가격인데 이상로가 말하는 가격대는 이 가격이 아니었구나, 제가 말하는 가격대는 이 가격이구나, 그런 종목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번 먼저 보시면 일단은 한국 정밀기계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한국 정밀기계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어때요? 상당히 이쁘죠. 근데 이런 종목군 하단에서 잡았으면 좋았죠. 지금 14,65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자, 이 가격대를 잡은 애들이 있을까? 예, 접니다. 우리 회원분들 같이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종목을 샀었을까? 가격대에 대한 박수권을 한번 보자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종목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넓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전에 양봉이 한번 올랐을 때부터 본다면 그냥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선 하나만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상단이 박수권 상단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맞죠?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제시하는 박수권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무조건 선 3개, 박수권 상단, 하단, 그리고 중간 밴드 가격까지 해서 선 3개로 어느 정도 이 흐름이 유지가 되겠구나, 아니면 하단 자체를 내려가는구나, 아니면 박수권 안에 갇혀진 상황이 연속되는구나, 일부러 눌림목 형상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 제가 계산했던 가격대는 이 박수권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위에 박수권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상당히 잡기 힘든 가격대가 연출이 됐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뽑아내고 난 다음에 양봉 벌써 2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야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 가격대가 아니라 선 3개를 한번 같이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가격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가격이 중요하냐면 자, 일단은 먼저 1,400원대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가격이 바로 11,100원이죠. 11,100원. 그리고 그 다음 가격은 11,550원. 이 가격대 3개를 보시면 될 건데요. 자, 이런 거는 제가 미리 다 적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군 얼마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적어 놓는 거고. 자, 이 가격대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박수권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상단 자체를 한번 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가격대가 바로 1,400원 가격대였죠. 그래서 1,400원 가격대를 돌파하는 모습, 일단은 시세가 들어왔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고요. 박수권을 생각할 때 항상 시기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벌써 3달이 흐른 60일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박수권이라는 거죠. 그만큼 시세가 응축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매도 구간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는 구간이구나 라는 부분,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한번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음봉이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이 차트만 보면 어때요?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게 거래량이 분출되었기 때문에 크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시세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저처럼 이런 가격대를 알고 있었으면 상단 가격대를 부딪히고 난 다음에 내려온 거구나, 그러면 얘네들이 하단에 있는 1,400원대를 그래도 지지를 해준다면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 있던 이 음봉은 가짜, 일부러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그런 음봉이었구나 라는 거죠. 자,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한 번 더 위에서 거래량이 이번에는 줄어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11,100억대를 가격을 깨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가장 하단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되었던 1,400원 가격대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박수권 상단의 두 가격대를 본다면 주가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구나 하겠지만, 하단의 이 가격대만을 안다면 1,400원 위에서 아직까지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 다르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 다음 화면 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1,400원대를 내려왔습니다. 자, 장중에요. 이 종목군이 이렇게 내려갔겠죠. 그러면 1,400원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 하단 가격대 1,400원을 알고 있었다면 밑꼬리가 달리더라도 5일선 내려오는 모습이라도 우리는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400원 가장 하단에 중요한 가격대를 지지를 하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그리는 모습이었고, 아직까지 11,100원은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장 하단에 있던 1,400원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형성이 됐고요. 작은 박수권을 그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또 같이 볼게요. 자, 또다시 11,100원은 돌파를 했지만 상단에 있는 11,500원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벌써 우리가 하단이라면 10%의 수익이 남는 구간이겠죠. 그러면 위에 박수권을 돌파를 안 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마인드를 가집니까? 즐기자가 되겠죠. 벌써 수익이 났기 때문에. 자, 다음 화면 또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지키지는 못하지만 밑에 가격대를 본다면 거래량을 뚫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중간 밴드 이 가격대는 상당히 중요한 지지점으로 형성이 될 수 있겠고요. 다음 가격대도 지지가 되고, 자,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시청자분들이 한 번만에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지지를 하는 가격대는 11,100원 이 가격대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를 기점으로 해서 하단 자체의 지지가 한 번 더 있었고 상단 자체의 저항 구간이 한 번 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겨워서 나갈 때쯤,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다고 생각하고 나갈 때쯤 주가는 다시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모습을 버티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가격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전기 기계는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가고 있는 상태고, 이런 종목들 저번 달에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저번 달에 저는 가족분들에게 이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국 1등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났다는 거죠. 자, 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림산업 한번 보겠는데요. 자, 대림산업도 가격이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월봉을 한번 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박수권으로 분석을 하지? 한번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지금 박수권을 저는 돌파했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저번 달에 돌파를 했고, 지금 가격대를 한번 보면 상단에 있던 요 가격대 이런 식으로 조금 나오겠죠. 월봉상에. 우리가 일봉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대충 보는 가격대는 이 가격대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면 곧장 음봉이 떨어지면 손절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 개의 가격대만 형성을 한 다음에 들어가기에는 우리의 돈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제가 분석했던 가격은 세 가지입니다. 92,000원, 첫 번째는 92,000원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95,000원이 되겠죠. 자, 95,000원. 그리고 세 번째는 99,200원. 이렇게 세 가지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92,000원은 왜 중요한 가격대였냐. 하단 자체의 매물을 가장 많이 모았던 가격이 바로 이 92,000원대입니다. 92,000원을 생각보다 뚫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95,000원이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게 앞서 있던 물량 자체를 흡수를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95,000원의 매물대는 상당히 강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92,000원, 95,000원, 99,200원 이 세 가지 가격대를 적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가를 한번 본다면, 자, 위에 99,000원대를 지지를 하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은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여기에서 주가가 곧장 안 올라가더라도 거래량이 줄어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오버히팅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지가 안 나오더라도 상당히 시세 자체는 견고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앞서 있던 물량이 아직까지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상단 가격대는 제가 아까 전에 한국정밀기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강하게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대는 중간 밴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하단 가격대가 가장 강하게 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다시 한번 더 내려오는 모습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99,200원은 힘없이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왔지만 상단의 세 번째 가격대는 어떻게 하자? 우리가 확인만 할 뿐 들어가지는 말자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화면에서 뽑아내는 그런 물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수를 안 했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그냥 갈 때는 그래, 내 것이 아니다.
어차피 포기하자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종목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기회가 많다는 게 되겠고, 우리는 두 번째 밴드라든지 아니면 하단에 첫 번째 밴드에 들어왔을 때만 사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화면으로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음봉이 나타났죠. 그리고 하단에 거래량이 상당히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자, 내려오는 모습. 다시 지지가 됐지만 점점 추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은 얼마를 정해놨습니까? 바로 92,000원, 95,000원이겠죠. 95,000원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95,000원에 한번 매수를 걸었다면 즉 95,000원에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단에 99,200원대 매물이 받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를 뚫을까요? 못 뚫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위에 상단 가격대를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하단에 95,000원을 공략을 했기 때문에 벌써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뚫든 안 뚫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벌써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못 뚫게 된다면 그때는 이익 실현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뚫게 된다면 즐기시면 되는 거죠. 그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단의 중간 밴드라든지 첫 번째 밴드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밴드는 가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어놓고 대응을 하시자는 거죠. 자, 다음 종목. 자, 우리가 수익을 저번 달에 9월 3일 날 수익을 상당히 많이 봤던 종목군인데 요거는 3,750원. 그리고 그 다음 가격대는 4,050원. 4,050원. 그리고 마지막 가격대는 바로 4,130원이죠. 이렇게 촘촘한 박스권을 형성을 좀 해 있었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월봉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왜 제가 이 종목을 공략을 했을까? 네, 한번 월봉을 한번 볼게요. 자, 저번 달에 공략 9월 3일 날 샀고 매수를 했고, 보시다시피 지금 월봉상의 부분을 보시면 상단의 월봉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는 여기에 이 매물 자체를 윗꼬리가 달리면서 소화를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때 대동이 왜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렇고 스마트 키를 만들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는 탄탄대로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면 대동의 매출을 봤을 때도 2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1000%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그럼 기업 가치가 변했고 거기에 대해서 PR로 따진다면 3.4배로 굉장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국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012년에 올렸던 2월 달에 올렸던 고점 자체를 지금 약 1년 6개월 만에 다시 한 번 더 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더 돌파할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들어가자라는 생각에서 가격대를 또다시 3개를 정했습니다. 뭐 분석을 해서 가격을 정했겠죠. 그래서 일봉성을 한번 본다면 자, 돌파를 하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가장 하단에 있던 3,750원을 거래량을 어느 정도는 포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다음 화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상단에 4,030원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겠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가격대를 매수권으로 가담을 하셔야 되냐. 바로 하단에 3,750원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가 되겠다는 거죠. 왜냐? 상단으로도 돌파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 자체는 좀 더 지지를 하면서 거래량이 벌써 나왔다는 거죠. 근데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작은 박스권이 연출될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보는 거겠죠. 그럼 그 다음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요. 자, 갑자기 장중에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3,750원을 깨고 난 다음에 내려왔다고 올라갔습니다. 분봉으로 따지면 정말 1분봉, 2분봉 사이에 내려갔다 올라온 거고요. 이때 대부분 다 매수가 됐겠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가격이 상당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62%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만큼 이런 가격대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것과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박수권은 항상 한 개만의 박수권을 유지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한 개만의 박수권이 아니라 우리의 돈은 소중하기 때문에 분석 뒤에 최소 2개 이상의 박수권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박수권, 그 중에서도 최하단에 있던 그 1차 밴드를 좀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가게 보이게 만드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이런 박수권에 대한 매매에 대한 법칙만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다면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동도 상당히 큰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군이었고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으로 한 2종목 정도만 더 할게요. 자, SK하이닉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SK하이닉스 한번 보시면 자, 우시 공장에 화재가 일어났었고 안 좋은 사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디램 값은 여전히 급등 중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점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저희는 세 가지 가격대를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가격대냐? 26,200원 하단에, 그리고 상단에는 27,300원, 그리고 매니에는 28,500원이겠죠. 자, 전문가 방송을, 무료 방송을 할 때 어떤 고객님이 들어와서 여쭤보셨어요. 가족 회원분에. 28,500원, 28,700원의 주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26,300원이었다는 거죠. 자,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유를 해야겠죠. 왜냐? 제일 하단 1차 밴드에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화면부터는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위에 상단 매물대는 생각하지 말고 그 중간 밴드가 상당히 또 강력한 지지선이 돼야지만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다시 중간 밴드에 올 때 사겠습니다. 자, 결국은 중간 밴드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가 됐다면 지금까지도 큰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박수권을 보실 때 그냥 대충 이렇게 한 개의 선이 아니라 정말 분석을 하고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나왔던 가격 세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 자체가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더 유익하고 즐거운 수익률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박수권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급하신 분들 많으시죠? 내 종목, 이 종목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빨리 전화를 그러고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요. 전화보다는 지금 오늘 문자가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 문자가 너무 많이 왔는데, 문자 먼저 오신 분부터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5857번 님이네요. 자, 현대중공업을 30% 샀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25,000원이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셨는데, 자, 현대중공업 25만원이네요. 25만원. 자, 현대중공업. 일단 먼저 우리가 현대중공업이 왜 최근 들어서 큰 상승세를 보였을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큰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가 바로 한 가지가 있었죠. 유럽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선박금융에 대한 투자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2분기까지의 실적은 어땠을까요? 실적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현대중공업 실적 보겠습니다.
실적 한번 보시면, 자, 누적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실적이고, 그리고 39기의 반기라는 것은 작년 2012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실적이겠죠. 같이 한번 보시면,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줄었구나.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절반이 줄었구나. 그러면 매출은 그래도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마진이 그만큼 적게 남는 구조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의 지금까지의 PR과 그리고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5배 가량이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면 25만 7천 원 자체가 25배 정도가 해당이 되겠고요. 적정 주가로 따진다면 하단에 20만 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자리 적정 주가는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대중공업에도 세 가지 중요한 가격대가 존재를 하겠죠. 그 가격대가 얼마냐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자, 25만 원 일단은 상단에 있는 25만 원대 가장 중요한 가격대고 형성이 되겠죠. 25만 원 먼저 적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가격대는 23만 5천 원. 23만 5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가격대는 바로 22만 7천 원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한번 종목을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있던 2013년 1월 달에 상단에 있던 가격대 25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중간 밴드였던 23만 5천 원을 지지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힘이 없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을 급등시키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두 번째 중간 밴드에서의 가격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지지 테스트를 겪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단의 중간 밴드에서 매수를 했던 세력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 바로 25만 7천 원 하단에 25만 원대도 중요한 가격대로 형성이 되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저 가격대보다 더 중요한 가격대는 바로 중간 밴드 가격대였던 23만 5천 원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게 25만 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제가 보는 손재선은 하단에 23만 5천 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만 5천 원까지 기다리셨다가 23만 5천 원대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황은 아직까지도 좋습니다. 예, 그 다음 문자 한번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현대중공업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자, 문자가 잠시만요. 5806님 LG상사 그래서 매수가 3만 8천 원 단기 매도가 얼마일까요? 라고 오셨는데요. 자, 단기 매도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건데 제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G상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 들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월봉상으로 본다면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까요? 한 가지 이유였죠. 경기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었고 그런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일봉상으로 바꿔서 LG상사의 현재 이익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지금의 PR 가치는 얼마일까?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LG상사 한번 보겠습니다. LG상사 한번 보시면 자, 매출 자체도 상당히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당기순이익까지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과연 이 LG상사가 이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의해서 PR 가치, 적정 가치는 얼마로 형성이 되어 있을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9.5배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만큼 주가 자체는 많이 내려왔고 낙폭이 상당히 심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이 바닥권입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의 확률이 높고 가격 세 가지 같이 한번 찝어보시면 요거는 가격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31,000원, 31,000원 가격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죠. 31,000원.
그리고 상단에 그 바로 위에 35,000원 요 두 가지 가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5,000원은 적정 가치가 35,000원이에요. 35,000원에서 그만큼 저항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3분기에도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을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대신 하단에 이 가격대 31,000원대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1,000원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내오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일이와 라는 종목군이 들어왔는데요. 자, 한일이와 5390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일이와 매수가 17,800원입니다. 비중은 30%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분은 방송을 자주 안 보신 분 같습니다. 한일이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죠. 얼마요? 바로 18,500원이 가장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왜 18,500원이 중요한 가격대인가? 같이 18,500원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500원은 어떤 가격이냐면 PER 10배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대고요. 그만큼 2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장재를 만드는 회사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18,500원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로 형성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타났지만 다시 한 번 더 빠지고 18,500원을 테스트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일단 오버히팅이 한번 일어났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18,500원을 지지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내려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기업의 가치가 변했다는 거죠. 분할 상장을 통해서 회사가 좀 더 캐파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8,500원을 지지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이어간다면 홀딩을 하실 수 있는 자리 대신 이 18,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를 깨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 이익 실현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요. 한번 이어서 또 볼게요. 자, 오늘 전화 상담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문자로 빨리 좀 보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 왔는데요. LG전자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 7만원이 무너졌습니다. 조마조마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가격은 안 적어주셨는데요. 다음번부터는 가격 필히 적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영업 마케팅 전략 자체가 삼성전자랑은 다르다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6%, 17%까지도 나타나고 있지만 LG전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영업이익률이 3%대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자, LG전자의 영업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박리담의 스타일입니다. 싸게 많이 팔자라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같이 기업 분석표 한번 볼게요. 자, 기업 분석표 한번 보시면요. 하단에 이 부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영업이익률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0.7% 2011년까지, 2012년 결산 때는 2.2%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배고프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상황임이 주가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아실 거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상당히 가격이 고점에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가장 필요한 것은 마케팅을 더 할 게 아니라 영업이 그리고 단기 순이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가격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요. 자, 62,000원이 첫 번째 가격대가 형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가격대가 바로 65,000원. 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67,000원대겠죠. 자, 67,000원까지 한번 적고 이 가격대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67,000원을 오늘 대응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밑꼬리가 달리면서 67,200원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가격대입니다. 어떻게 하자?
바로 두 번째 가격대 그리고 첫 번째 가격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67,000원은 앞서서도 지지가 되었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지지가 되는 모습이지만 하단에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거든요. 그럼 이 거래량 자체는 매도 물량인지 매수 물량인지 지금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패턴이겠고요. 대신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65,000원대 그 다음 가격대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좀 더 관망의 모습으로 대응을 하시고 대신 하단에 65,000원, 62,000원대에서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간각에서 마지막 종목 한 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종목은 자, 2622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2622번이죠. 코덱스 인버스 지금 사보면 어떨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는데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코덱스 인버스와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입니다. 코덱스 200이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거래량을 분석하고 박수권 매매를 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종목이라는 거죠. 대충의 흐름은 알고 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여기에서 무조건 들어가면 수익 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종목군 중에 한 개입니다. 그만큼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 7,560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차트로 그냥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글로벌적인 부분은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지금대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세력이다. 한번 보시면 자, 시세를 처음에 어느 정도 파동을 의해서 1차적인 시세가 올라왔습니다. 1차적인 시세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보였지만 약하게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내려올 때 거래량을 보시면 초반에는 거래량이 상당 부분 많이 분출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거래량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자체를 계속적으로 지진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바꿔서 코덱스 인버스를 움직이는 세력이고 내가 메이저급이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게 놔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놔둘 것 같아요. 가격대가 안 오게끔 최대한 올릴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지가 약하기 때문에 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인버스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참으십시오. 저는 인버스는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종목 상담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기대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종목 상담을 했기 때문에 종목 내일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그 종목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기다리셨습니까? 이 시간을 위해서 기다리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박스권 매매에 해당되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코리안이라는 종목이고요. 어떤 회사이길래 지금 이렇게 주가가 흐르고 있을까? 자, 일단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재보험 회사입니다. 재보험이라고 하면 어떤 보험이냐? 보험회사가 인수해서 어느 정도 계약의 일부 자체를 우리가 보험회사도 감당을 못할 정도의 재반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회사가 바로 재보험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바로 이 코리안리가 하고 있는 보험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하지만 단기적으로 작년보다는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좀 더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점은 PER 가치, 주식 청산 가치로 매겼을 때는 0.64배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는 거죠.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 바로 제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의 박수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가격 세 가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하단에 11,900원 가격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고요. 한번 적어볼게요. 11,900원.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 12,400원. 네, 12,400원. 그리고 최상단에는 12,900원 했죠. 12,900원. 요 세 가지 가격대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세 가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시세는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하단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하단에 1차적인 가격대 11,9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이어졌었고, 그리고 두 번째 가격대도 돌파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려왔지만 여기에서 아직까지 하단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하면서 아직까지는 12,900원 가격대를 돌파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면서 오늘 11,900원을 터치하고 다시 한 번 더 11,950원에 형성되어 있고요. 이 종목을 봤을 때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일부러 누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더 유출해 볼게요. 이 종목 같이 수급 보시면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한번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의 물량 자체가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코리안이 같은 경우에 오늘 투신권에서 1200 얼마죠? 12억 6,300만 원을 매수라는 모습이었고요. 대신 연기금이 오늘 크게 빠져나가는 모습, 대신 사모펀드와 국가 지자체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추가적인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물량이 좀 나왔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종목 한번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1,900원 매수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13,000원, 그리고 하단에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11,700원 손절가 짧게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박수권 매매 같이 해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금요일은 바로 이 상남자가 책임지고 박수권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그리고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번호로 연락 꼭 주시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항상 같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만을 골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대박 플러스 새롭게 단장해서 기법 강의와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가 잘 모르겠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경제TV의 대표적인 전문가들이죠. 나와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기법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밤 9시죠. 우리가 식사를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도 월요일장에 어떤 종목군이 코리안이만큼 잘 갈까 두 명의 멘토가 나와서 어느 정도는 강의를 말을 해드린다고 하죠. 그래서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종목 추천을 한 번 더 꼭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승천 9시에 시작하고요. 이 시청 프로그램도 많은 시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박 플러스 첫 번째 시간 이상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